예, 오늘 중앙당에서 이기는 민주당 그 연수 일환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에 참 우리한테 벌어진 일이 너무 좀 이상하고 예상치 못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다가 소금 파동 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니, 소금을 사재기 하는 그런 걸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나이가 70이 좀 넘었는데 70년 동안 소금 사재기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소금이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간수를 빼려고 소금을 사두는 사람들은 더러 있어요. 제 아는 사람이 신한소금을 40년 된 신한소금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다 저한테 조금씩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그 소금 달아요. 짜지가 않아요. 그런 건 봤어도 마트에서 오늘 보니까 20kg짜리가 95,000원까지 갔다고 그래요. 25,000원 전에는 뭐 작년에는 18,000원, 9,000원 하던 게 금년 초에 25,000원 하더니 지금은 95,000원인데 소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생산량이 줄었다. 염전에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량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정부가 이제 매입을 해서 나중에 방출하겠다. 아니, 가격이 폭락할 적에 방출하는 건 모르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 방출한다는 건 큰 돈을 정부가 벌겠다는 뜻 아니에요. 좀 미친 사람들 같아 보니까 말하는 게. 자기 말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오염수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노폐물은 두 가지예요. 고준위 폐기물하고 중저준위 폐기물입니다. 여기 군산에다 헐려다가 지난번 못한 게 그게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입니다.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거기서 쓰는 용품들, 장갑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각수들, 이런 것, 그러니까 방사능 농도가 낮은 것들, 이런 것들을 중저준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저기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 모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몇십 년은 모아놓아야 반감기가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준위 폐기물은 그 연료봉이라고 해가지고 우라늄을 농축해서 아래에서 이제 불태우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준위 폐기물인데 굉장히 반감기도 길고 피폭량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가면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발전소에서 사람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 연료봉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녹아내렸어요. 온도가 4,000도까지 올라가 보니까 이게 녹아내려가지고 밑에 지하수에 스며들어가지고 바다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80배가 넘는 그런 우럭이 잡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고준위 폐기물이라고 해서 처분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아직 전 세계에. 부안 방패장도 그때 그래서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그건 중저준위 하는데도 그렇게 어려웠던 건데 지금 후쿠시마 발전소는 고준위 폐기물까지 나오고 있는 데거든요. 그걸 이제 처분을 사실은 바다에 넣어서는 안 되고 자기네 땅에서 건조를 해서 농축을 해가지고 농축된 슬러지만 처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오는데 우리 정부가 그걸 옹호하느라고 총리가 이 물을 마셔도 좋겠다, 전 마시겠다,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용산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부터가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오랜 동안 북한산 밑에 청와대를 뒀던 거는 북으로부터의 미사일을 피하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뒤에 산이 있어서 미사일을 아무리 쏘아도 그걸 맞추질 못해요. 미사일에 산 넘어서 저쪽으로 넘어가 버리지. 근데 용산은 뭐 노출된 데 아닙니까? 그대로.
그 좋은 안보상 좋은 데를 버리고 누구 말을 들었는지 그 노출된 데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하더니 그러고 나서 5월달에 갔는데 10월달에 용산 참사가 났잖아요. 어떻게 대낮에 백주 대낮에 길거리에서 사람들끼리 압착이 돼가지고 159명이나 그 불행을 맞이해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에 아무런 맞으면 경계를 안 했다는 거, 이런 이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구청장이 얼마 전에 출소했어요. 그 직무를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도 직무하겠다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본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인, 부인, 장모라고 그랬는데 땅 투기를 해도 지금 몇 달 됐다고 그 양평에다가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그 자기네 땅 사놓은 대로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아니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런 짓은 안 했어요. 몰래 해먹긴 했어도 내놓고 해먹진 않았습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정부가 경제도 무너뜨리고 민주화도 무너뜨리고 남북관계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선 남북관계는 지금 완전히 경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그저께 소송을 했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긴들 가서 압류할 거예요. 증거 채취하려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거예요. 참 이게 발상이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헌법상으로 보면은 거기는 우리나라 땅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로 돼 있잖아요. 유엔에 가입한 국가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말하자면 특수관계에 있는 집단입니다. 유엔에서 규정한 국가하고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북관계는 무너지죠. 또 우주 발사체를 쏘니까 발사체가 떨어진 뒤에 경계 경보가 나왔어요. 예? 아니 서해안으로 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는데 서울시에 경계 경보를 했다고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고 나서는 뭐 철저하게 지나치게 경계해도 과함이 없다라고 이제 또 변명을 하잖아요. 발사체가 또 출발하기 전에 출발과 동시에 경계 경보가 내렸다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한 10분 후에 경계 경보를 해가지고 사람들만 놀랍게 했잖아요. 그러고도 사과를 안 해. 이렇게 이제 남북관계가 악화된 건 처음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분단돼서 이렇게 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만 남북관계가 대화가 있고 교류가 있었어요. 박근혜, 이명박 이때는 대화와 교류가 없잖아요. 끊어버렸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민주정부가 들어오면은 남북 간의 대화가 되고 긴장이 완화되는데 이런 독재정부가 들어오면은 결국은 남북 관계를 이용만 하기 때문에 교류가 안 되고 대화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이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민주정부하고 남북 간의 긴장 완화는 함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몸인 거나. 경제가 무너지는 건 지금 말할 것도 없잖아요. 무역수지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국민소득은 지금 쪼그라들고 있죠.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아마 하반기에 중국 적자는 더 커질 것 같아요.
중국 대사가 표현을 뭐 잘못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거는 그걸 가지고 막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 거론을 해버렸어요. 원세계라는 비유까지 해버렸습니다. 원세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옛날 우리나라 고종 때 중국에서 파견한, 지금으로 하면 대사 겸 일종의 총독 비슷하게 파견한 그런 사람이어가지고 여기 와서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고서 돌아가갖고는 또 쿠데타를 해가지고 집권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지금 나와 있는 대사하고를 비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비교할 대상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놓으면은 시진핑 주석을 만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사하고 같이 노신다면서요? 그 대사는 중국에서는 국장급입니다. 국장급. 주석, 국무위원, 장관, 차관, 실장, 본부장, 그 밑에 국장이에요. 6, 7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급수로 말하면은. 외교로 말하면은 동급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급.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적자가 커지면은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 그만한 걸 채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적자의 한 4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구매력을 가진 나라,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는 나라가 중국 외에 별로 없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하고 교역을 더 많이 해서 중국 상류층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반도체만이 아니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의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팔 수 있는 시장입니다. 중국의 상위 5%는요 지금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5%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1.5배가 많아요. 인구 15억에 5%면 7,500만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소득이 더 맞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보다 많다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품을 지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 제품보다 우리의 고급 소비재를 훨씬 더 선호해요. 식품, 의약품, 옷. 저녁이 오기 전에 그걸 우리 걸 안 사주면은 일본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오늘 이게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염수, 핵 폐기물을 방류를 하면은 우리나라 수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만 사재기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건어물 막 사재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수산물을 심리적으로 꺼려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기왕이면은 그걸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심리적이잖아요. 소비라고 하는 거는 다른 대체제가 있으니까.